85번. 한 놈, 두 놈.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수정이 수업 들어오는 건 처음이겠네. 지우 수정이 알아? 하수정? 너네 학교였을 텐데. 하긴 뭐 선배들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지. 2x 빼기 y 더하기 4는 0. 위에 2점. 올라와. 여기 이렇게 BC가 있거든. BC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 점 A가 있는 거야. 1,1.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래. 이게 정삼각형이래요.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어서와. 편한데 앉으셔요. 어디 앉을래? 오케이. 자, 얘가 저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인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높이. 그지? 이 정삼각형의 높이만 알 수 있어. 높이로 정삼각형이라서 높이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림이 별론데 중요한 건 마음이죠. 요렇게 선을 그어서 이게 높이라 그래봐. 그럼 요만큼은 뭐가 될 거냐? 알지? 1대 루트 3. 정삼각형에서. 여기 30도, 60도, 90도잖아. 1대 루트 3이라서 여기가 루트 3h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루트 3h가 되겠죠? 중점이니까. 그래서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3분의 2h 곱하기 h. 즉 루트 3분의 h 제곱이 저 정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럼 우린 높이만 구하면 끝나죠. 그죠? 이거 외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해서 높이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지 이 과정을 좀 기억하면 나중에 유도하는 건 금방이거든요. 두 줄이면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높이만 구하면 돼. 여기를 h라고 그러고서 ah의 길이를 구해 봅시다. 뭘로? 루트분의 절대값 공식으로. 자, 4, 1 더한 거에 1, 1 넣으니까 2 빼기 1 더하기 4가 돼서 여긴 5고 여긴 루트 5니까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넓이는 뭐가 돼? 넓이 사이즈. 넓이는 루트 3분의 요거의 제곱 5가 돼서 답 쓸 때는 유리화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거까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놓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또 숙제 질문 해. 뭐요? 왜? 아이 그래. 뭐 채점도 안 해서 뭔 질문을 해. 다른 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뭐 어젠가 와가지고 이거 다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종환이가 용감하구나. 오늘 해. 오늘 점심 굶고 하면 되지 뭐. 자, 요거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점 Q가 있어요. 바깥에 점 Q가 있어요. Q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이때 PQ의 길이가 정수가 됐으면 좋겠대. 이 교실엔 지금 15살부터 44살까지 있어요. 네? 15살부터 44살까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정수가 몇 개냐? 뭐 하면 되잖아. 그지?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쫙 세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점 Q로부터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 길이가 무슨 값? 최소잖아. 최소.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대잖아. 그러니까 PQ의 길이의 최소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걔가 마침 정수면 그럼 거기서부터 세면 되는 거고, 정수가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정수만 세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니? 중심좌표가 2,3이고 반지름은 3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중심을 C라고 한다면 C, Q 길이는 얼마냐? 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3 차이나고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4 차이나. X는 3 차이나 Y는 4 차이나. 거리는 얼마다? 5가 되는 거는 알잖아. 그지? 그래서 제일 작은 길이는 5에서 3 뺀 2가 되는 거고 제일 큰 길이는 5에다가 3을 더한 8이 되는 거야.
여기서 잘 봐야 돼. PQ의 길이가 될 수 있는 종류 중에서 정수의 종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묻는 거랑 PQ의 길이가 정수가 되는 그런 P의 점은 몇 개 있느냐? 이거랑 달라. 문제 보면 PQ의 길이가 정수가 되게 하는 점 P의 개수를 구하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2야. 요만큼이 2고요. 요만큼이. 이만큼이 5거든. 그러면 2에서부터 조금 이쪽으로 조금 가면 얼마 나오겠어? 3짜리인 점이 나오겠지. 조금 더 가면 4인 점이 나올 거고 아니겠지. 야, 여기까지가 오라고 생각했네. 요만큼이 지금 요만큼 8이구나. 4짜리 나올 거고 5짜리 나올 거고 6짜리 나올 거고 7짜리 나올 거고 8짜리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2하고 8은 한 개씩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3, 4, 5, 6, 7이 있고 또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길에도 이쪽 넘어오는 길에도 3, 4, 5, 6, 7이 있을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5개, 5개, 2개 해가지고 12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 끝이 정수인 게 더 어려워요. 양 끝이 뭐 2.7 이상 8.2 이하 이렇게 나오면 더 쉬워. 왜? 이쪽 끝점은 안 들어가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몇 개야? 3, 4, 5, 6, 7, 8 6개. 이쪽 넘어갈 때도 8, 7, 6, 5, 4, 3 해가지고 6개. 그래가지고 6개, 6개, 12개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워요. 여기가 소수로 나오는 게. 뭐 정수 나왔으면 마지막에 그 정수 끝에 끝점까지만 좀 더해주면 되는데 이놈들은 2개씩 나오는데 얘들은 1개씩 나오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해야 돼. 다음 문제는 234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위에 점 P, a, b가 있습니다. 루트 a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3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는 이거는 그냥 요 표현을 갖다가 어색해서 그런 건데 저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아니니? 얘는 뭐야? 얘는 a, b와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4,3 사이의 거리잖니 얘가. 맞지?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점이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4,3이란 얘기지. 밖에 있는 점이. 이 점에서 요 위에 있는 점 P가 A, B라고 나왔잖아. 이 거리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뭐 하면 돼? 쫙 요 길이 구하면 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는 0,0과 마이너스 4,3이니까 5가 되겠지? 3, 4, 5. 거기 반지름 2 더해서 답은 얼마? 7 나오는 거죠. 다른 거 질문 있으면 빨리 해. 나 파란 거 빨간 거 하나씩 가져올 동안에 질문 만들어놔. 안녕하세요. 다른 거 없어? 어? 영민, 아까 한 4개 있다 했잖아. 빨리 질문해. 아까 한 3, 4개 있다 그러지 않았어, 질문? 요거 3개? 이거 딱 요거 3개였어? 그랬어? 우리 244번까지가 숙제였는데 38쪽 맞지? 지우 다 했어 여기까지? 세 문제 외우고 풀었어. 하도 말았어. 해야지.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그런 집착이 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현의 길이. 정리할 시간이
자, 남아있는 원의 방정식 문제를 푸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 이거예요. 교점에 혹은 접점, 그것도 교점이지. 요거 좌표를 구하면 안 돼. 이거 구하는 순간 한 문제 푸는데 5분, 6분, 10분 걸려. 그러면 다른 문제 찍어야 돼요.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을 봐봐서 알겠지만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내신 시험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중학교랑 달라요. 만약에 중학생인데 지금 학교에서 수학 시험 보는 시간이 부족하다. 고등학교도 가면은 한 5개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하고 있으면은 더 찍어야 돼. 안 됩니다. 좌표를 구하지 말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문제를 대부분 풀 거니까 좋은 성질들을 갖다가 잘 이용해서 좌표를 구하지 않고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뭘 써야 되냐면 이거 하지 말고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루트분의 절대값,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있지? 요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길이 자체를 구해야 돼. 바로 나오는 게 현의 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래. 이거 이식도 주고 이식도 준다? 원식도 주고 2차 방정식, 그리고 이식도 줘. 1차 방정식, 직선이니까. 그럼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의 교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 했으니까 2점 좌표랑 2점 좌표만 알면은 끝이잖아.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점이랑 이 점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정수, 콤마 정수 나오면 다행인데 분수도 나오고 막 루트도 나오고 난리나.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경우도 나와. 막 이 점 x좌표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 막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런 재앙이잖아. 이거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거 우리 배웠거든. 중심이랑 직선 나와 있으면. 그리고 반지름 나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있으면 요만큼 구할 수 있고 수선을 걷으면 요 길이랑 요 길이 수직이 등분되는 거니까 요것도 나오는 거고 현의 길이 나오고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유형 11번이에요. 유형 11번 현의 길이 구하는 걸 좀 하나 풀어줄게. 245번인데요.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입니다. 항상 세 가지. 반지름, 그지? 반지름, 그리고 요 현의 길이, 그리고 요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단서. 여기 세 가지. 그 중에 몇 개를 주겠어 문제에서? 2개를 줍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문제는 그 중에서 뭘 줬나 보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빼기 4y 더하기 1은 0을 준 거 보니까 뭐야? 반지름을 일단 줬네. 그치? 반지름은 준 거야. 원래 중심 구할 수 있잖아. 이거에다가 공짜로 마이너스 1을 넘겨놓은 상태에서 여기 마이너스 1이 원래 있는 상태에서 1 더해줬고 4 더해준 거니까 여기는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은 1,2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입니다. 반지름은 좀 이따 그리자. 여기다가 그 직선이 주어졌지. x 빼기 y 더하기 2라는 직선이 주어졌어. 이렇게. 이게 x 빼기 y 더하기 2라는 직선입니다. 다 준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서 뭘 구하래? 여기서 여기까지 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아. 2라고. 4라고 하지마. 2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구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요거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러면 요거 구해야지. 요걸 d라고 한다면 d는 어떻게 구해? 루트 1 더하기 1분의 1, 2, 1 넣고 2 넣고 2 넣으니까 루트 2분의 1이네. 그지? 루트 2분의 1이죠. 나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는 게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되도록이면 유리화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너네 계산하는 과정에서 수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나는 작은 게 좋아. 그지? 클수록 별로잖아. 근데 이걸 유리화를 하잖아. 분자분모에 루트 1을 곱해야 돼. 커지는 거야. 그지? 별로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게 낫습니다. 답은 마지막에는 유리화, 답 쓸 땐 유리화를 좀 해주고. 그럼 이제 요 길이를 갖다 구할 수 있지? 루트 4에서 이거의 제곱 2분의 1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루트 2분의 7이죠. 즉 2분의 루트 14가 되는 거야. 그지? 14. 따라서 현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14가 되겠죠. 왜? 우린 절반만 구했으니까 그거의 2배가 현의 길이가 되는 거죠. 정리 좀 해놓고 이거 답만 또 쓰지 말고
정리 좀 해놓고 아래에 있는 문제 2개 있는데 한번 다 풀어보세요. 이건 좀 어려워서 처음 하는 때는 좀 어려워. 접선의 길이 구하는 문제 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막 좌표 구하고 있으면 안 돼. 요 접점 막 이걸 이 직선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 그지? 직선이 나와 있지는 나와 있나? 안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긋는 접선은 좀 이따 배워.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얘랑 교점을 구해서 이 점을 구해서 그래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고 있으면 날 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아예 앉아 임마. 자, 표준형 바꿔보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플러스 4 플러스 1 플러스 4니까 9 되겠다. 그래서 얘는 중심이 1, 마이너스 2인 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에요. 그때 우린 뭘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3개 중에서 또 2개는 주어지는 거야.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는 거리가 3이야. 9. 3하고 마이너스 2는 거리가 5야. 25. 요게 바로 요 길이죠. 그랬을 때 L 구하라잖아. L은 루트, 제일 긴 거가 루트 34니까 제곱하면 34. 빼기 33은 9 하니까 루트 25. 즉 5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점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알았지?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얘 중에서 두 가지는 주어지는 거니까 나머지 하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정리 좀 해놓고. 영 13은 요거 아까도 한번 나왔잖아. 원이 있고 밖에 한 점이 있을 때 중심이랑 연결해서 요게 최단거리, 요게 최장거리. 그치? 최대거리, 최소거리 하는 거. 그때 내가 설명했었거든. 이렇게 직선을 줄 때도 있다고. 직선을 줄 때 여기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요 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가 얼마고 제일 긴 거리가 얼마인지 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거다?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수선을 딱 긋는 거야. 직선으로다가. 그랬을 때 요게 제일 짧은 거리, 요게 제일 긴 거리 되는 거다. 결국은 중심에서 요까지 거리를 구해서 거기서 반지름을 뺀 거, 반지름을 더한 거는 밖에 점 하나 있는 거랑 차이는 없다. 점 하나 있을 때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 빼고 더하고 했었다면 이제 직선이 주어졌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즉 루트분의 절대값을 해서 반지름을 빼고 더하면 되는 거라서 차이는 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요 원을 갖다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지. x 더하기 1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9 하면 얼마? 8이다. 그지? 맞지? 그러니까 이 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은 2루트 2야. 반지름이 2루트 2야. 근데 이 직선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먼저 구해야지. D를 구해보면 루트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3을 마이너스 1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이렇게 하니까 루트 2분의 5다. 그지? D가 맞죠? 이건 유리화를 해줍시다. 왜? 이거 자체를 뭐 연산을 하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 최소 거리를 구하고 싶어. 최소 거리.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 D에서 2루트 2 반지름을 빼주면 되는 거지. 2분의 5 루트 2 빼기 2 루트 2 하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 이거 2분의 4 루트 2니까 최대값은 D 더하기 반지름을 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5 루트 2에다가 2 루트 2를 더해서 2분의 9 루트 2다 하면 끝나는 거죠. 둘이 뭐 더하려나? 응? 둘이 더하래지? 뭐 더하면 되는 거죠. 답은 5 루트 2가 되겠죠. 이런 문제 필기 좀 해놓고 또 아래 있는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선 나오는 거라서 접선은 연달아서 쭉 같이 할 거라 3가지 접선 문제가 나올 겁니다. 구할 수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
255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기울기가 얼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다음은 258번. 원을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위의 점 a, b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a 곱하기 b를 구해봐라. 다음은 262. 원이 있고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1. 밖에 한 점 1,2.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그냥 1,2 여기 찍을게. 여기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해봐라. 2개 나오겠죠. 자, 요거 쭉 설명 듣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종류가 3종류가 있고 구하는 게,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가 나옵니다. 요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유형 말고는 다 뭐로 풀려면 루트분의 절대값만 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루트분의 절대값만 할 수 다 풀 수 있어요. 일단 이제 공식처럼 주어지는데, 얘도 저 공식이 있고요. 얘도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공식으로 하는 걸 추천해요. 워낙 공식이 좀 심플하고 써먹기가 좋아. 여기저기 잘 쓰여. 근데 얘는 공식이 잘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루트분의 절대값 이용해가지고 그 y절편을 구하는 과정을 갖다가 연습을 하는 걸 더 추천합니다. 특히 현재 지금 고1이라면은 현실이잖아 지금 우리에게는, 그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거니까. 자, 보세요. 이런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0,0인 원이 있습니다. 기울기가 m이거든. 그럼 기울기가 m이다. 기울기가 m짜리인 접선을 구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놓는 거야. 우리는 여기 이 문제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인데 기울기가 얼마인지 문제에 나왔어. 그냥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주고, 거기 문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x 플러스 2루트 2y 빼기 8은 0의 수직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기울기 구하면 되는 일이잖아. 그지? 뭐겠어? 2루트 2겠네. 기울기가.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니까 그거 역수의 부호 반대라서 기울기가 2루트 2라고 주어진 거거든. 그러면 얘는 기울기는 알고 있으니까 요 y 절편 요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요것만 구하면 되는데, 그걸 구하는 방법이 루트분의 절대값. 요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접선이 2개 나오거든. 이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거리가 3인 거 이용하면 얘 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연습 많이 해봤잖아. 방금 현의 길이 구할 때도 이거 이용해서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이거 하는 과정을 한번 써보긴 할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mx 빼기 y 더하기 n은 0이 나오니까 이거와 0,0 사이의 거리가 r인 걸 이용하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 0 넣으니까 절대값 n만 남잖아. 그러니까 절대값 n이 얼마냐?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지. 따라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원래 적고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고 공식이 나와 있는 공식이야, 이거는. 너네 책에도 공식으로 나와 있어. 잘 안 외워져서 이게. 아니 근데 외우는데 특화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딱 보면 외워지겠지만은 나는 이게 도무지 안 외워지더라. 근데 이렇게 유도하면 금방 나와요. 이건 금방 나와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할 수 있는데, 공식에 넣기보다는 요렇게 해보자고. 2루트 2x 빼기 y 더하기 n은 0과 요 중심 0,0 0,0과 요거 사이의 거리가 3이다. 루트 이거 제곱 8 옆에 제곱 1 쫙 거서 0, 0 넣으니까 n만 남잖아, 그지? 그래서 n이 절대값 n이 여기 3이니까 9거든. 그럼 n이 뭐겠어? 풀마 9일 거 아니야, 그지? 절대값 n이 9 나온다는 건 n은 플러스 9도 마이너스 9도 다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n 자리에 지우고 요거 딱 써주면
그게 답이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랬을 때 나오는 y절편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생겼을 거 아니니? 이렇게? 그때 여기가 9고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접선 두 개 나오거든. 원이 하나 있으면 기울기가 2루트 2짜리인 접선이 이렇게 두 개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 구하랬으니까 답은 18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지는 접선의 방정식인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먼저 해놓고 그 다음 거 합시다. 하나씩 접선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15 봅시다. 유형 15 보면 저기 네모 쳐놓은 게 답이니까 저기 푼 거 채점해 놓고 유형 15는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중식, 근데 이거는 이 공식이 굉장히 심플해서 좋은데 어떤 공식이냐면 요 원 위에 한 점 x1, y1이 있어. 그랬을 때 요 위에 한 점이 주어지면 접선의 방식은 뭐냐? 접선은 뭐냐?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r제곱. 이게 공식이에요. 접선의 방식입니다. 얘가. 이거는 이거야. 요게 x제곱이잖아. 그지? 이게 x 곱하기 x 아니니? 그지? x 곱하기 x인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요걸로 대체하고 이거 y잖아. y 곱하기 y. 그 중에 하나를 요걸로 대체하는 거야.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그대로 쓰면은 접선의 방식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 왜 이거는 증명하는 과정을 좀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이 공식은 있잖아.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조건이 좀 까다로워. 일단 원이 중심이 0,0인 원에서만 쓰이는 공식이야. 이렇게 중심이 2,1 같은 이런 원에서는 못 써. 이런 원에서는 못 써. 그리고 원 위에 점이어야 쓸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공식이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대신에 공식이 좀 심플해서 잘 써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나오느냐? 결국은 우리는 이 접선이잖아. 접선은 직선이거든. 한 점 알고 한 점은 이미 줬으니까 점은 알고 있어. 그럼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돼. 그렇지? 근데 기울기는 있잖아. 요 중심 나왔고 원 위에 점 나왔으니까 이거에 접선은 수직이거든. 기울기는 사실 바로 나옵니다. 그죠? 기울기는 바로 나와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기울기와 점으로 직선 구하는 건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저것도 공식 몰라도 다 풀 수 있어요. 요거 하고 보여줄게. 자,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얼마가 될 거냐? 얘가 기울기가 x1분의 y1이겠지.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 될 거냐? 마이너스 y1분의 x1이겠지. 그치? 수직이니까. 역수에서 부호반대. 맞지? 그러면 뭐야?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에 x 빼기 x1 더하기 y1이 되는 거고, 양변에 y1을 곱해주면은 y1, y는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의 제곱, y1, y1, y1이니까 여기도 y1의 제곱이 되고, 이거 넘어가면 x1, x 플러스 y1, y고, 얘는 뭐냐? r제곱이야. 이유는 요 점이 요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참이거든. 그러니까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은 r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증명이 되는 거거든. 그럼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 완전 개꿀이죠. 요런 원이 있는데 그 위에 a, b가 있대. a, b가 있댔다. a, b가. 거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거든. 그럼 접선은 뭐다? ax 플러스 by는 얼마다? 20이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나온 거야.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3이고 a, b를 구하라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별로야. 첫 번째 문제로는 너네한테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연립 방식을 또 막 풀어야 돼. 왜냐?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요거 넘어가고 b로 나눠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되는 거잖아. 그게 3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a는 마이너스 3b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 원이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0이 성립하고 여기에 이거 대입하면 9b제곱이겠지. 제곱하면 거기에 1b제곱 더하면은 10b제곱이 20이니까 b제곱은 2가 되는 거지. 따라서 b는 얼마냐? 풀마 루트 2가 되고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3루트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a 곱하기 b는 얼마냐?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되니까 곱하면 음수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 문제로는 썩 좋진 않아요. 요 공식 구한 다음에 결국 기울기 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의 효용성이 별로 느껴지진 않죠. 근데 공식 안 써도 할 수는 있다고. 근데 공식을 좀 기억하는 게 좋다고. 저거는 얘는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공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유도를 하든지. 나는 요 방법을 좀 더 추천하는데 여러분들이 공식 외울 자신이 있다 한 사람들은 써도 괜찮은데 의미는 좀 알고 써야 돼. 자, 여기는 그러면 여기 중심이 나와 있고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어.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x좌표가 y좌표가 5니까 5x 플러스 5y는 25 이러면 땡이야. 땡이야. 이러면 안 돼. 왜? 이 원은 0, 중심이 0,0이 아니니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울기를 구해. 얘 기울기가 얼마냐? x가 3 증가할 때 y가 4 증가하고 있거든. 얘가 기울기가 3분의 4입니다.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3 기울기에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거 정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 위에 점 주어지면 점 나왔으니까 기울기 빨리 구해서 그냥 직사의 방식 구하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중심이 0,0인 원에 대해서는 중심이 0,0인 이런 원에 대해서는 요 공식이 참 좋으니까 좀 써봐라. 알았지? 이제 요거 하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써낼게요. 원 위에 한 점 3분의 50 마칠 16 5분의인가? 5분의구나. 16 오우씨 좀 하네. 푹 자서 잘 되는 거야? 부러워 죽겠네. 난 4시간만 자면 눈이 떠지는 거야. 16번 아니 설마 16번? 이제 할 거야. 어제는 한 9시에 잤나? 1시에 눈이 떠진겨. 그때부터 잠이 안 와. 밤엔 잘 자는데 한번 깨고 나면 그때부터 잠이 안 와. 뭐 하셨어요? 노닥거렸지. 노닥거렸지. 오늘의 웹툰도 좀 보고 출석 체크도 좀 하고. 아무튼 죽겠어 아주. 자, 16번. 이번엔 뭐냐? 원 밖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원이 있고 바깥에 점이 있잖아. 그러면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다? 2개. 2개다. 그리고 거기까지 길이는 같다. 반지름하고는 수직이다. 뭐 이런 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 일단 우리는 요 점을 알고 있잖아. 그지? 이건 내가 섣불리 문제를 만들기가 좀 힘들어. 막 즉흥적으로 문제를 만들었다가 답이 안 나와. 난리 나요. 막 기울기가 이상한 애가 나온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뭐 책에 있는 걸로 풀어주는 건데, 자,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m만 구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y는 m x 빼기 1 더하기 2라고 놓는 겁니다. 그럼 mx 빼기 y 빼기 m 더하기 2는 0이 되는 거죠. 요 직선과 뭐 마이너스 2,1 중심 요 사이에 거리가 얼마? 반지름 1이다. 이거 가지고 m에 관한 2차 방식 풀면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에서는 중심이 0,0이다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죠. 여기가 안에가 절대값 안에가 그냥 0, 0 넣으면은 저기 y 절편만 남다 보니까, 그지? 상수항만.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은 게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거가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 1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더하기 2 이거죠. 그래서 루트 m제곱 더하기 이거 곱한 거야 는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양변을 제곱해 줍니다.
절대값이나 루트를 다 없애버리는 방법이죠. 자, 제곱하니까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요거는 9m제곱.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 하고 싶은 거야?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야. m만 구하면 돼, m. 그지? m만 구하면 답은 여기 나와 있어. 여기다 m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지? 자,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데리고 오면 8m제곱 마이너스 6m은 0이죠. 1 없어지니까. 그래서 뭐로 묶냐? 2m으로 묶으면 여기는 4m, 여기는 빼기 3이 남으니까 따라서 m 값은 뭐가 된다? 0 또는 4분의 3이 남는 거죠. 그래서 답 쓸 땐 뭐라고 써줄까? 0 넣어주니까 y는 2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분의 3 넣어주면은 y는 4분의 3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4분의 8, 4분의 5가 되는 거고, 답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조심할 게 있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먼저 좀 따져보고 하는 게 좋아요.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잖아. 이 원이 있는데 얘가 0,0이고 반지름이 2거든? 근데 3,2에서 아니 2,5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긋는 접선이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봐봐라. 여기가 0,0인데 옆으로 2만큼 가잖아? 그러면 그냥 요 직선이거든? 그지? 여기가 2,0이 되겠지. 이 직선은 있잖아.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못 구해져. 왜냐? m값이 존재하지 않아. m값이. 이 직선 자체가 뭐냐면 x는 2거든. m이 없어요. m값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갖다 좀 해보고, 혹시 원 밖에 주어진 점이 좀 요런 점은 이렇게 x축의 수직이거나 y축의 수직이 되는 그런 직선이 나오지는 않는지. 근데 얘가 지금 y축의 수직인 x축의 평행한 이런 직선이란 말이야. 이거는 m값 나와 0으로. 그럼 대입하면 나옵니다. 근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m값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해보면 m값이 하나만 나와. 그래서 답을 요거 하나만 구하고 잘했지 이런다고. 그럼 틀리는 거야. 답이 두 개 나와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런 점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한번은 해봐야 돼. 답이 하나 나왔다면. 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거 정리 좀 하고 풀고, 자 17번 18번 같이 해줄 건데 17번 18번 좀 보자. 유형 17 18 18은 직선의 방정식 했던 거야. 내가 그때 직선의 방정식 설명할 때 원방에도 이게 나올 거다. 그때는 그냥 그때 했던 거 기억나지 하면서 착착착 할 거라고 했던 거 그거거든. 이게 내가 원의 방정식에서 다 표준형이 무조건 좋은 거라고. 표준형이. 근데 일반형이 쓰이는 게 딱 두 개 있다. 하나는 그 원의 중심 찾을 때, 아니면 원의 방정식 구할 때 점 3개 주어질 때 대입해가지고 ABC 연립방식 풀었던 거 있어. 그거 하나. 그리고 여기서 하나.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원하고, 일반형이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요런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봐라. 원하고 원이 두 개가 있으면 뭐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겠지만 또 접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지? 그랬을 때 교점이 몇 개 생기느냐? 두 개가 생겨요. 요 두 원 가지고 원을 그려보면은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고.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는 그 교점을 지나는 도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요 두 점을 지나는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이게 뭐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엔 k 곱해서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러면 이게 뭐냐?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입니다. 직선의 방식에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그때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딱 확정을 했었는데,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종류가 두 종류라서 그래요. 요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직선이에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런 원이 있는 거야. 그런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직선은 한 개인데.
그래서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잖아.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되냐면 제곱이 지워지겠지. X제곱 빼기 X제곱, Y제곱 빼기 Y제곱 될 테니까.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공통현이 나옵니다. 직선이 나온다고. 교점을 지나는 직선. 개꿀이죠. 그냥 빼면 되니까. 두 원 나오면은 그냥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X제곱 Y제곱 지워지면서 공통현이 나온다고. 알았지? 그거 가지고 있잖아. 저 뒤에 공통현의 길이도 구할 거고 다 할 겁니다. 17번, 20번이 다 이거로 풀면 돼요. 이게 유형 17, 22.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러면 제곱들이 안 없어지겠지. 마이너스 1일 때는 없어져.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안 없어져. 오케이? 안 없어져. 그때는 뭐냐? 원이 되는 거예요. 저 도형이. 근데 원이라는 거는요. 점 두 개만 가지고는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이런 원도 있고 이런 원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점 두 개, 요 교점이 두 개니까 그 교점 두 개에다가 추가로 뭘 주냐면 점을 하나 더 주는 거야. 추가로. 뭐 원점도 지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다가 0, 0, 0, 0 대입하고 0, 0, 0 원점을 지난다 했으면 대입해서 K값 구하고 K 다시 집어넣어서 정리해가지고 원의 방식을 구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유형 17은 공통현을 지나는 뭐라고 나왔냐면 직선이라고 나왔, 뭔 소리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왔잖아. 그치? 유형 17. 몇 번이냐면 266번을 한번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8x는 0이라는 직선 원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0이라는 요런 원이 있을 때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요거하고 수직이래요. 그냥 직선 구하면 돼. 그런 다음에 그거랑 수직인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 빼버리라고요. 빼버려.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라고. 여기다 마이너스 K1을 넣은 거지. 마이너스 1 곱하는 거지. 빼버리면 뭐냐? 이거 싹 없어지면서 요거 빼기 요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y가 되지. 뺀 거니까 마이너스 3은 0. 이거죠. 요게 공통현의 방정식이야. 근데 요걸 정리하면 y는 뭐가 돼? 요거 넘어가고 4로 나눠주면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3이 되는데 요 놈이랑 y는 ax 플러스 6이랑 둘이 수직이라잖아.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다음 270번. 270번은 교점을 지나는 원을 구할 거야. 원. 교점을 지나는 원. 270번. 이야. 굳이 표준형으로 또 줬어. 그냥 괄호 바로 풀게. x제곱 플러스 자 마이너스 1은 0으로 바꿔놓을게요. y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 되겠네. 1에다 1 넘어오니까 요거와 요거의 교점을 지나고 뭐 3,1도 지난다. 그런 원을 구해봐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라? 기왕이면 좀 적은 데다가 k 곱해주세요. 항이 좀 간단한 데다가. 그래서 k 어디다 곱해도 상관없어요. k는 다르게 나오겠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꼭 뒤에 거에 k 곱할 필요는 없어요. 요거야. 이게 뭐야? 요거와 요거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그래서 3,1도 지난다니까 대입해 주라고. 그래야 k가 결정이 될 테니까. 원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야. 3,1 드니까 k 곱하기 3, 9, 1 빼기 1, 9가 되겠네. 9k 더하기. 자 여기 3, 그러니까 9,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지. 그럼 얼마니? 10에서 8 빼면 2, 3이네. 는 0이죠.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고 이걸 여기다 넣어주지. 그래서 좀 간단한 쪽에다가 k를 곱하라는 얘기야. 괄호 풀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들어갔어.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버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할 거라고. 여기는 어차피 0이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 곱해져서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y 마이너스 3은 0이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y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끝났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이고 거기 있는 그놈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A는 라지 A는 얼마? x, y 상수가 여기 라지 A, 라지 B, 라지 C 다 더하랬나?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지? 오케이? 예. 그거까지 빨리 해보고 얘나 다 생뚱맞은 문제는 아니야. 이거 둘 다 생뚱맞은 문제는 아니에요. 얘는 자취의 방정식이거든. 앞에 평면좌표 1단원, 직선의 방정식 2단원 계속 나왔던 거야. 마지막 즈음에. 자취의 방정식은 내가 한 4번째 써주는 것 같은데요. 1단계 점 P를, 근데 여기서는 점 P를 하면 안 돼. 구하고자 하는 점. 우리는 요 위에 이 원 위에 점 P가 있다 그랬거든. 어디 원 위에 있는 점이라 나오면 그건 그냥 A, B라고 놓는 거야. X, Y가 아니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점이 뭐냐면 점 A와 점 P. 점 A와 점 P의 중점의 자치거든. 이 중점을 갖다가 X, Y라고 놓는 거야. 2단계는 조건에 적용시키는 건데 조건이 뭐야? 중점이라는 게 조건이죠. 두 점의 중점이라는 게 조건이야. 3단계는 뭐야?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랬지. 정리는 어떻게 하려면 A하고 B를 없애는 과정에서 정리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이게 뭐 몇 대면 내분점의 자취의 방식을 구해라. 뭐 점 3개 주고 더 무게중심의 자취 방식 구해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일단 주어진 요 원 아주 소중한 애야. 왜냐면 A, B를 X, Y로 나타내가지고 여기다 대입할 거거든. 여기 X하고 Y에 대입할 수 있는 거는요. A하고 B예요. 그 위에는 점이 A, B니까. 알았지? 그래서 구하는 중점을 X, Y라고 놓을 건데 얘와 얘의 중점이 X, Y니까 X는 뭐냐? 여기는 2와 여기는 A의 중점이잖아. 평균이죠. 더 두 개 더한 거 평균. 그 다음에 Y는 뭐냐? 마이너스 1과 B의 중점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걸 A는으로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2 곱하고 2 넘어가고 B도 정리해야 돼. 2Y 더하기 1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지. 이거를 요 원에 넣을 수 있잖아. 왜? A, B가 저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지금 우리는 2단계까지 완료한 거고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3단계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끝난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A에다가 요 X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하자고. 대입하니까 2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없어지니까 요것만 남고 2Y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네. 는 4가 되지. 이거 정리하면 있잖아. 4X제곱 되고 이건 2 묶어 나가면은 4로 나가겠지. Y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다시 올라간다 생각해봐. 이건 2의 제곱이고 Y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2하고 이거 먼저 곱한 다음에 제곱해도 되는 거니까. 맞죠 이거? 그죠? 이거 2 Y 더하기 1로 묶은 상태에서 제곱하니까 4 나간 거예요. 밖에 4가 있고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1 하고서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자취의 방정식.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의 이 자취에 이거의 길이 구하래. 그 원 둘레 구하라는 거지 뭐. 반지름이 1이잖아. R이 1이잖아. 그지? 따라서 둘레는 얼마냐? 2파이 이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줄게. 자, 1단계는 X, Y인데 그 X, Y는 아무 점이나 X, Y로 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점, 자취를 구해야 하는 점을 X, Y로 놓는다. 그 다음에 조건 적용시킬 건데 이거 조건은 뭐냐? A하고 P의 중점이 이거라는 거. 이게 X, Y의 조건이야. 그래서 했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야? 3단계 정리하는 과정이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요 X를 요걸 갖다가 여기 X하고 요걸 갖다가 Y에 대입하는 게 아니야. 왜? 저 원 위에 있는 점은 X, Y야? A, B야? 뭐야? 문제 봐. 저 원 위에 있는 점은 A, B야? X, Y야? A, B죠. 여기 봐. 이거 위에 점 P인데 P를 A, B라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A, B, A하고 B를 갖다 여기 X, Y에 대입할 수 있는 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A, B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정리한 거야. 그럼 끝난 거죠. 됐나요? 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문제 20번 보면 공통 현의 길이입니다. 이건 아까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한 문제에서 그냥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나 차이가 없어. 단 그때는 현을 갖다가 줬지 식을. 그 현의 식을 갖다가 구해야 되는 차이밖에 없어요. 이 현을 구해야 돼. 어떻게?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 그지?
얘에서 얘 빼면 돼. 그러니까 제곱을 없애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다는 거는 x제곱 y제곱 자리에다가 9를 넣는 거랑 마찬가지야. 제곱을 없애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요 자리에다가 요 9를 넣어버려도 된다고. 그러면 4x 플러스 3y 플러스 10은 0이 되겠지. 그지? 뺀 거랑 마찬가지라고 이게. 그러면은 이거 이제 요 직선이 나왔고 요 원의 중심이 0,0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할 수 있고 반지름은 3이라고 나와 있고 요 거리 d를 구해보자고. d는 루트 4가 4가 아니지. 제곱하면 16, 제곱하면 9 에다가 0,0 대입하니까 뭐만 남아? 10만 남아. 5분의 10이니까 2네. 얘가 2가 나왔네. 그럼 요 절반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응? 우리 9의 요 절반. 9에서 4 빼가지고 루트 5가 되겠죠? 답은 뭐 돼요? 2 루트 5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아까 우리 했던 유형이랑 차이는 요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밖에 없어요. 알았지? 네. 자, 얼른 하고 요번 단원 마무리하고 도형의 이동 들어갑시다. 도형의 이동. 여기는 유형이 총 13개인데 오늘 일단 4개 하고 시간 봐서 한두 개 정도 더 하면 내일 도형의 방정식 끝내버리고 이제 집합 좀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첫날 얘기했지만 대단원 1, 2, 3 중에 1이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이제 넘어가면요. 집합부터 가면서는 이제 계산 복잡한 거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좀 이제 개념적인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집합은 원래 나 어렸을 때는 중1 때 배웠던 거야. 중학교 1학년 첫 단원. 그게 집합이었거든. 그러니까 걔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거기에 살 좀 더 붙인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었는데 그거 그냥 통합시켜가지고 지금은 고1 때만 배우거든. 그런 지가 이제 한참 됐죠.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너네만 할 때는 영어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어. This is a pen 이런 거를 중1 때 배웠다고. ABCD 쓰는 거를. 그러니까 좀 상상이 잘 안 되죠. 중학교 1학년째 14살짜리들이 ABCD 쓰는 걸 처음 배워. 내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나? 그래서 내가 저기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 선생님이 영어 숙제가 그거였어. 수학은 막 문제 풀어오는 게 숙제였는데 영어 숙제가 뭐였냐면은 예문 있잖아. 예문이 있으면은 거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 모르겠는 거 다 영어 사전 보고 찾아오는 거였어. 해석해오면 더 좋고. 근데 해석이 되겠냐고. 이제 ABCD 배우는 애들이. 그래서 그래도 해석 한번 해보겠다고 영어 사전 찾아가면서 막 하는데 핫 찾으니까 뜨거운이잖아. 그치? 찾아보니까 뜨거운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도그 치니까 개인 거야. 몰랐지 그때 단어를. 그래서 뜨거운 개가 뭔지 한참 고민했다니까. 근데 붙여갖고 보면 그냥 그 빵 그거잖아. 그지? 그때는 뜨거운 개니까 뭐 보신탕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모르니까. 그때는 영어는 좀 이제 더 수준이 낮았다고 볼 수 있고 중학교 1학년이 배우기에 저기 수학은 지금보다 훨씬 좀 더 어렵게 배웠던 것 같아요. 진법도 배웠었어 그때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여러분들은 평생 가도 진법을 배울 일이 별로 없죠. 우리 사는 세상은 10진법, 컴퓨터는 2진법 뭐 요 정도 하잖아. 그지? 근데 막 교과서에서 3진법, 5진법 이런 것들 다시 10진법을 바꾸는 거, 10진법을 3진법으로 바꾸는 거 막 이런 것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안 배우죠. 지금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게 소수, 소인수분해 이런 거 배우니까. 네, 아무튼 요것만 이제 잘 넘어가면 내일 한 중반부부터는 훨씬 좀 수월하게 갈 거니까 너무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잘 가봅시다. 자, 도형의 이동은요. 평행이동이 있고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평행이동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죠? 몇 번, 2차 함수, 1차 함수 할 때 평행이동을 많이 봤거든. 평행이동은 일단 점을 평행이동하는 거하고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두 종류가 있거든. 점을 평행이동하는 거는 그냥 의식의 흐른 대로 가면 됩니다. 좌표 평면에 1,3이 있는데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대. 그러면 여기 1,3이 있잖아. 이걸 갖다가 x축으로 3만큼 이동시켰어. 그리고 y축으로 4만큼 이동시켰어. 그러면 1에서 3만큼 갔고 위로 4만큼 간 거니까 4,7 되는 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해도 나오죠. 그죠? 점은 똑같이 그냥 더한 만큼 더해주고 더한 만큼 더해주고 y좌표에다가 x좌 y좌표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도형은 좀 달라. 도형은
x축으로 이렇게 이게 좀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는데 도형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x, y가 다 들어가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뜻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배운 게 이거잖아. 요런 원의 방정식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 등식이 요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얘를 갖다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시켜. 그러면 얘는 중심이 0,0 아니니? 맞지? 중심이 0,0이 원이잖아. 걔를 이렇게 이동시켜. 그럼 중심이 뭐로 바뀌어? 2,3으로 바뀌지 않겠니? 중심이 2,3인 원이 뭐예요?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이고 평행이동으로 크기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요게 그거예요. x축으로 n만큼 이동시켰을 때 x자리에 x 더하기 m이 아니고 x 빼기 m이 들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x축으로 2만큼 이동시켰더니 x자리에 x 대신에 x 빼기 2가 들어갔죠? y축으로 3만큼 이동시켰을 때 y 대신에 y 빼기 3이 들어간다고. 평행이동에서는 요것만 조심하면 돼. 점은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도형을 이동시킬 때는 요렇게 반대로 빼가지고 들어간다는 거. 요것만 좀 잘해주면 뭐 나머지는 그냥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를 배웠죠.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x 빼기 3의 제곱이라고 했었잖아. 그지?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냐면 y도 사실 이 2가 있죠. y 대신에 y 빼기 2 넣은 거야. 이렇게 이동시켰으니까. y 대신에 y 빼기 2, x 대신에 x 빼기 3. 그래서 이 마이너스 2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얘가 나온 거라고요. 평행이동은 이렇게 시킵니다. 알겠죠? 일단은 여기 어디야? 49쪽에 333번까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쉬운 거. 그냥 계산 문제. 얘랑 이제 직선이나 원이나 포물선을 이동시킬 때는 좀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 그것만 잘 보고 하면 뭐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야. 자, 요거 4개 풀어주는 거 보고 더 안 나갈 거니까 빨리 이제 정리해놓고서 남은 시간 동안은 못 푼 문제들 쭉 풀고 숙제 미리 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유형 1번. 여기 유형 1, 2, 3, 4까지 있는데 평행이동 문제가 4가지예요. 유형 1번은 점을 이동시키는 거. 평행이동시키는 거. 유형 2번은 직선을 평행이동시키는 거. 유형 3번은 요건 원인데 원이나 2차 함수 포물선을 이동시키는 거. 마지막 유형 4번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좀 활용하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좀 이따 얘기하고 요건 이제 방금 저거 설명을 너네가 지금 문제 풀면서 다 나왔던 내용들이야. 방금 전에 해봤다면. 자, 여기 봐. 요 점으로 이동시키는 평행이동이 있을 거 아니야. x축으로. 자, 마이너스 3에다가 4 더해야지 1 나오지. y축으로는 2에다가 마이너스 6 해야지 마이너스 4 나오잖아. 요만큼 평행이동 이동한다는 거를 알았어. 근데 여기서 왜 틀리냐면 한글을 못해서 틀려.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뭐가 나오니? 라고 물을 때가 있어. 혹은 이럴 때도 있다고. 얘는 어떤 놈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시킨 결과니? 라고 물을 때도 있다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걸 무조건 이동시켜서 그 다음 게 나오는 게 아니야. 한글 잘 봐야 돼. 나도 이거 한글 제대로 안 봤었어. 잘못 봤었네. 그죠? 문제 보세요. 의하여 얘로 옮겨지는 점을 구하랬잖아. 그지? 내가 잘못 썼죠? 불싸죠. 어떤 놈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시키면 얘가 나오냐? 이거 물어본 거라고. 그거 잘해야 돼. 그러면 뭐에다가 4 더하면 5가 나와? 1. 뭐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나와? 4. 이거 구하는 문제였다고. 알았지? 무조건 이렇게 순접으로 가는 게 아니야. 거꾸로 오는 조사를 잘 봐야 돼. 조사를. 알았지? 어떤 놈을 이동시키면 얘가 나오냐 이걸 물어본 거였어. 얘를 이동시키시오가 아니고. 알았지? 잘 봐야 돼. 그 다음 직선. 직선이야. 자,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x 대신 한글로 자꾸 생각해봐. x 빼기 4를 대입하고 y 대신 y 빼기 n을 대입한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돼. x에다가 4를 뺀다라고 생각하지 마. x에다 4를 뺀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x 자리에 x 빼기 4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안 헷갈려. y축으로 n만큼 이동시켰어. 그럼 y 대신에 y 빼기 n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라고. y에다가 n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y 빼기 n이 y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a, x 자리에 뭐? x 빼기 4.
y 자리에 마이너스 2, y 자리에 y 빼기 n,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그냥 이렇게 나오겠지. 이걸 정리한 게 얘라는 거야. 알았어? 이걸 정리한 게 얘다. 괄호 풀어봐. ax 빼기 2y는 저거랑 똑같진 않네. a가 3 나오겠다. 그지? 요거랑 같으려면. 그러고 상수항 부분이 마이너스 4a 플러스 2n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인데 요만큼이 마이너스 6이 나오면 되겠지. 마이너스 6. 근데 a가 지금 3이니까 마이너스 5a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이야. 이 n은 마이너스 14 넘어가면 플러스 14 8이겠네. n은 4가 나오죠. a 나왔고 4 나왔고 둘이 더하랬으니까 7이 되는 거죠. 그지? 자, 그 다음 원. 이 원을 갖다가 이렇게 이동시켰어. 또 어떻게? x 대신 근데 이거는 x 대신에 이걸 대입하는 것보다 얘 중심이 뭐 콤마 뭐니? 3,0이지. 맞지? 얘 표준형 바꿔보면 요거랑 요거 봐. x 더하기 1의 제곱 나올 거고 요거랑 요거 보니까 y 빼기 2의 제곱 나올 거고 1 나올 거야. 요거 넘어간 마이너스 4인데 4 더하고 1도 할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 반지름 달라지지 않아요. 얘는 3,0이 중심인데 얘는 마이너스 1,2가 중심 아닙니까? 어때? 지금 해보면 얘랑 얘 중에서 둘 다로 풀 수 있어. 그러면 이거로 푸는 사람이 정상이야. 얘보단 얘가 좀 더 에너지 더 많이 써야 되잖아. 적게 쓰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제로 푸는 게 낫죠. 원으로 이동시키는 것보다 그 원의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게 더 쉽죠. 점으로 이동시키는 게. 그러면 요걸 갖다 이동시킬 때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만큼 y축으로 2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동시켰다는 건 보면 알 수 있죠? 그지? 네. 그래서 이제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아니지? 얘가 마이너스 b가 되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 둘이 곱하니까 8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각자 359번. 뭐 활용이라서 이거는 뭐 저기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 거 그런 건 아니거든. 읽어보라고. 내 목소리랑 링크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거 봤죠? 이동시켰더니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동시켰더니 x 자리에 x 빼기 a y 자리에 y 빼기 2a를 넣어서 식을 정리했더니 이 원을 2등분한데 원은 어떻게 하면 2등분 할 수 있어? 뭐 지나면? 그렇죠. 중심만 지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얘 중심이 1, 마이너스 2라는 거 보면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직선 이렇게 이동시킨 직선을 써보면 y 대신에 이렇게 이동하니까 y 빼기 2a는 3 괄호 열고 x 대신에 x 빼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을 때 이 점을 지난데 뭐 정리할 것도 뭐 있어. 그냥 대입해서 a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대입해버려요. 마이너스 2 빼기 2a는 3 1 빼기 a 빼기 1이다. 괄호 풀면 되지. 마이너스 3a가 넘어가면 a가 될 거고 3 빼기 1 마이너스 2 넘어오면 플러스 2 하니까 얼마? 뭐 4 나오는 거죠. 그치? 예, 요까지 정리 좀 하고 시간 여유 뭐 20분 이상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문제 쭉 좀 다 풀어봐요. 집에서는 원 숙제로 해오고.